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MBTI 인사이드 4화 리뷰 1편인데요. 1편인 이 영상에서는 겸손과 겸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2편은 T와 F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3일차 비하인드와 출연진 인터뷰 등을 담은 리뷰이고요. 3편은 특별편인데요.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업한 질문을 토대로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모시고 MBTI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화에서는 제 분량이 대폭 늘어났죠. 1, 2, 3화 때까지 거의 없던 수준이었는데 4화부터는 INTJ 타임라인도 생기고 INTJ 분들의 댓글과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래 INTJ를 만난 적이 없어서 더 반가웠어요. 그 중에서 이 겸손과 겸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정도 반응을 얻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어요. 보시면 제가 좀 흥분해서 말을 하거든요. 아마 주목받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차분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냥 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최다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상황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도 설명하고 과연 성장하는 우리는 겸손할 자격이나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분명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이 자식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3일차에 이제 T와 F로 나눠서 생활하던 중 라운지 공간으로 모이라는 미션을 받았죠. 라운지에는 사전 인터뷰 당시 각자 말했던 고민이 적힌 종이가 있었고 이 고민을 서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F와 T를 구분하는 날의 미션으로 적절했죠.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ESTJ 희철이 형의 고민을 나누는 타이밍에 했습니다. 희철이 형은 여행을 못 간 게 고민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게을러서 안 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약간 T방 상담의 분위기가 대체로 고민을 말하라고 해서 말했지만 이미 나름의 해결책을 세웠고 알아서 잘 할 거다. 이게 기본 베이스였어요.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사실 고민 아니잖아. 맞아, 사실 할 수 그냥 있을 거 스스로 이겨낼 알잖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제 희철이 형은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여지를 남겼고 ENTJ 닭간다 형이 그 지점을 파고들어 진짜 고민을 이끌어냅니다. 저도 고민 굳이 말하라고 해서 말았던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고민은 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꺼내봐. 일단 요거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게으른 거 알아서 제가 안 간 겁니다. 그냥 그거 말고 진짜 고민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거는 춤에 대한 건데 제가 못하는 게 고민이라서 그거는 또 그냥 항상 저도 알아요. 연습하면 잘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알고 있어서 이게 고민, 진지한 고민. 근데 말을 잘 안 하죠. 어차피 해결될 거는 제가 아니까. 진짜 고민은 정리하자면 이거였죠. 춤 역시 내가 정말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게을러서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여행 고민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알지만 그것을 실행할 동력이 부족한 상태죠.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하면 될지 자기가 안다는 사람한테 갑자기 ESTP 우석이 형이랑 ENTJ 닭간다 형 그리고 INTJ인 제가 말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막 옆에서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는 느낌?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그냥 낮춰버리는 거야. 일단 도전 자체를 안 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약간 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진 않는 느낌?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야? 보여줄 때만큼은 누구보다 프라이드가 제 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사람한테 셋 다 약간은 격양된 상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뜬금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도 좀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나 이전 리뷰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출연진과 시청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오해입니다. 희철이 형이 해결책을 알지만 게을러서 안 하는 거다. 앞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저희는 아마 다음 순서인 소연 누나의 고민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희철이 형이 거기서 제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 쓴소리가 필요하다. 채찍질을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기억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채찍질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쓴소리를 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장면이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좀 어색해요. 갑자기 댄서로서의 위치나 실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게 이 T들이 공감 결핍증에 걸린 로봇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형의 요청으로 인한 쓴소리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
제 리뷰를 보는 분들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다른 댄서들에 비해서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춤 쪽에서 완전 그럼 족밥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치, 나 그치. 못해요라고 맞지, 하는 게 아니야 맞지.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난 잘해요. A인가? 나 이거 잘할 수, 잘 될 거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쨌든 이어지는 문답을 통해서 ENTJ 닭간다 형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본인에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을 톱밥이라고 칭하거나 난 못해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 1타 강사를 향해 올라갈 야망꾼 우석이 형도 이 문답에 굉장히 긍정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대화를 듣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 겸손이랑 겸양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탑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겸손이랑 겸양. 왜냐면은 이렇게 나를 낮출 때가 아니야. 나는 올라가야 될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말에 힘이 있는데 지금은 깎아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야 될 때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꺼낸 건 일종의 충격 때문이었어요. 저는 IN, 이철이 형은 ES이기 때문에 2일차까지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일과가 끝난 술자리에서 인사를 주고받긴 했는데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닭간다 형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게 이미 춤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제가 시련을 겪은 장기자랑 시간에 춤을 추기도 했고 본인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톱밥이라는 말을 쓴다? 나는 못해요라는 말을 한다? 이건 제 마인드 세팅과 거의 반대에 가까운 태도라서 저 말을 꺼냈습니다. 또 이제 저는 S방에서 지냈던 룸메 에드머 형과 밤마다 방에서 대화를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제 제가 장기자랑 너무 힘들었다. 다른 분들은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다가 에드머 형이 말하기를 희철이 형이 장기자랑 때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았대요. 춤을 추긴 할 건데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음악이 없으면 추기 힘들고 이런 이유를 말하면서 주저하셨다고 해요. 이게 분량에도 다 편집됐고 저는 N방에 있어서 모르지만 에드모 형이 느끼기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드모 형은 음악이 없는 상황에서 나 같으면 직접 부르면서라도 췄을 것 같다. ISFP 혜선님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희철이 형을 제대로 알기 전에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지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직간접적으로 희철이 형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저번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저한테 마술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제가 춤 잘 추는 사람 멋있다, 좋아한다 라고 하니까 1대1에서는 저한테 막 손으로 추는 춤도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헷갈리던 찰나에 닭간다 형의 말을 통해서 본인을 톱밥이라고 칭하거나 나는 춤을 못 춰요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좀 충격을 받고 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의 기원은 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비슷한 말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울림을 느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잘 내면화해서 제 방식대로 마인드 세팅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흥분해가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제 오리지널로 포장하지 않고 크레딧을 남기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원 아이디어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 말을 한 맥락과 비하인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올라가야 할 때니까 아직 겸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 말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겸손의 미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좀 더 제 생각을 길게 풀어 설명하면서 설명과 동시에 설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겸손과 겸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겸손은 공경할 겸 딸을 손으로 구성된 한자어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합니다. 미덕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가치를 지닌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죠. 저 말은 톱밥, 나는 못해 라는 말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태도에 대한 직언이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아요. 겸손하면서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회를 잡고 퍼포먼스를 발휘할 준비를 해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와중에도 운이라는 야속한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에서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며 기회와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를 내세워주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스스로를 내세우려면 내세울 만한 스스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사기가 됩니다. 그러나 일을 가진 사람이 삶을 하게끔 노력하겠다, 해보자 라는 태도를 갖는 건 자신감과 성장을 위한 마인드 세팅이 됩니다. 내가 지금 3인데 노력하면 4, 5를 넘어서 1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1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3 정도 하는 톱밥이죠. 라고 말하는 건 10을 원하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라서 그런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을 원하는 사람이 야망을 진심으로 품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을 다시 정리하면 겸손한 것과 자신감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결과, 정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후에야 겸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겸손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거나 결과를 얻었다면 굳이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결과가 시끄럽게 굴면서 여러분을 빛내줄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필요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프랭크 오션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기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Work hard in silence, let success be your noise. 침묵 속에서 노력하면 성공이 자연스럽게 너를 알릴 것이다. 이런 맥락인데 지금 하는 이야기와 어느 정도 맥락이 닿아 있죠. 그리고 겸양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양보하거나 사양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죠. 의미가 통한다고는 생각해요. 아직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한정된 기회를 양보할 필요는 없죠. 정당하게 실력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원하는 위치에 있다면 기회를 양보하는 것을 넘어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괜히 후학 양성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죠. 좀 강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나의 기회를 양보하는 건 어리석죠. 내가 정말 그 기회를 잡아서 능력을 발휘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겸양 역시 겸손과 속성이 비슷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인 거죠. 물론 이 겸양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게 풍부한 어휘를 쓰고 싶은 제 지적 허영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물론 제 말이 희철이 형의 고민과 핀트가 어긋난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직접 희철이 형한테 합숙이 끝나고 나와서 통화할 때 겸손에 대한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이고 많이 배웠지만 스스로의 위치를 알기에 한 현실적인 말이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야망을 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핀트가 어긋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본인의 위치가 마음에 들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든 낮은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겸손의 미덕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철이 형은 본인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렇게 본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해봅시다. 제 말을 오해한 댓글 중 하나를 가져올게요. 물론 오해하신 데에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제 책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셨대요. 겸손할 때가 아니다 라는 제 말을 겸손하지 않고 현재 만족하라 라는 말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안주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안주하라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생각이 정반대라고 하셨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자, 열심히 나아가자.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다른 분께서 친절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댓글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겸손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잘 못해요 라고 겸손을 떠는 게 아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해서 최고의 자리에 간 다음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그 겸손에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범한 수준에서 겸손을 떨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겸손이니까요. 말씀하신 고치면서 나아간다는 태도 또한 남들에게 밉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별로 대단한 수준은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 속 ESTJ님은 남들 앞에서 그런 포부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조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연할 필요가 거의 없는 말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설명하는 대신 이렇게 박제만 하겠습니다. 차경환님 감사합니다. 그럼 대체 언제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할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본인이 스스로의 위치를 만족할 때 라고 답할 수 있겠죠. T방에서 이야기 나눈 8명은 모두 각자의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올라가야 할 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야망이 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이 내용을 구체화해 봅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할 일을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제 말을 겸손 따위 버리고 오만하게 살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위한 과정 속에도 겸손의 타이밍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가 얻은 결과로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있는데 저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팀장으로서 팀을 꾸려 참가했고 대학생팀 1등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고 수상 소식을 지하철에서 들었을 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으로 샤워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내 신문사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겸손을 좀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거의 없습니다. 팀원들이 다 했죠. 팀원들 덕입니다. 물론 팀원들과 함께 일심으로 노력한 것은 맞지만 제가 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겸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팀이 대학생팀 가운데 1등이니까. 교내 기사거리가 될 정도의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겸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찾아옵니다. 그걸 잘 구분하고 동력으로 삼는 것이 우리 목표겠죠. 그래서 이때도 팀원 중 한 명이 우리 결과를 지나치게 낮추는 이야기를 하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일단 미흡한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 거분한 상을 주셔가지고 이제 좀 뻗어도 돼. 다들 많으서 이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오만하게 비치거나 지나치게 깎아내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다른 간단한 예시를 하나 더 들게요. 학생이 아닌 유튜버로서의 일화입니다. 합숙을 마치고 리뷰를 올렸을 때 ISTJ 소연 누나가 제 팬을 자처하셨어요. 영상의 바이브가 좋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 제작자로서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살다 보니 톱모델에게 바이브가 좋다는 말을 듣다니 잠이 확 깬다. 어떻게 보면 겸손 대신 칭찬을 즐긴 거죠. 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겸손은 제 기준에서 속빈 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소연 누나가 얼마나 예쁜 거 많이 보고 입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미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더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 좀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말한 겸손을 대하는 태도가 이 두 예시를 통해 좀 더 가깝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결과를 알리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결과라면, 정당하게 내 실력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면 여러분이 조용히 있어도 주변에서 축하와 격려, 응원을 남겨줄 것이고 그때 가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댓글 중에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기준은 다르고 마인드 세팅과 행동 역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댓글을 읽고 저는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 타짜의 한 장면입니다. 연습 좀 더 하세요. 조심해.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사셔. 평생 겸손하게. 이 영화에서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니는 결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도박판이었지만요. 그런데 영화는 영화죠. 현실에서 저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뒤통수를 얻어맞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에게 야망이 있다면,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고니의 태도를 품어야 올라가는 동안 찾아올 수많은 시련을 견딜 힘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 김에 노래 가사에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게요. 2012년에 리쌍이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무한도전에 나왔던 길과 런닝맨에 나왔던 게리가 그 둘의 본업이죠. 2인조 힙합 그룹입니다. 지금은 리쌍이 이런저런 가십도 많고 탈이 없지는 않은 그룹으로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2012년 당시 리쌍은요, 근본과 대중성을 모두 가진 굉장한 그룹이었습니다. 명곡도 너무 많죠. 차트 1위 곡도 많고요. 이 겸손은 힘들어도 당시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거랑 살짝 다른 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겸손이 힘들다가 곡의 주제입니다. 뭐 아예 다른 말은 아닌 게 저는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겸손의 미덕이 생긴다는 말이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막상 겸손하기가 힘들다라는 곡 주제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곡에 제가 원하는 태도와 좀 더 비슷한 가사가 있습니다. 국내 탑클래스 프로듀서인 PJ의 곡인데요. I Get Lifted라는 곡이고 곡 제목부터 자신감 뿜뿜이죠. 나는 올라왔다. 뿜뿜 넘치는. 작사와 랩은 빈지노가 한 노래입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겸손의 미덕, but we don't F with it. 그 덕에 우리가 싫은 놈들도 있겠지만 우린 we don't judge people, we just do our own shit. 남들이 뭐라든지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린 삶을 살지 마치 안 들리듯이. 노래를 들으면 훨씬 리드미컬합니다. 가사를 그냥 낭송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난 내 거 할 거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말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 거다. 멋있죠? 자고로 젊은이라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니 얘기처럼요. 행실은 바르고 예의를 지켜가며 현실적으로 해야겠지만 마인드 세팅만큼은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이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망이 있고 야망을 이룰 계획이 있고 계획을 따를 행동력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젊음에 대한 이야기는 MBTI 인사이드 리뷰를 마치면 다른 영상으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태도 덕분에 빈지노를 좋아합니다. 제가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까 입은 옷은 나이키 제품이었어요. 저스트 트윗. 가사에도 나오죠. 지금 입고 있는 옷 IAB 스튜디오도 빈지노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브랜드인데요. IAB는 I've always been의 약어인데 난 항상 그래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굉장한 자신감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뭐라고 평가하고 폄하하던 상관없어. 나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이룬 거 좀 볼래? 이런 태도가 담겨 있어서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오만과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이룬 결과에 대한 칭찬을 겸손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됩니다. 우리 팀 1등이잖아. 자랑 좀 해도 돼. 근거 있는 자신감이고 앞으로도 제가 뭘 이루는데 힘이 되겠죠. 와, 톱모델이 내 영상 바이브가 좋대. 오예. 마찬가지로 제 영상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누군가 영상 별론데? 라는 말을 해도 그래? 톱모델은 내 영상 좋다던데? 하고 흘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면 작은 것부터 이루고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임시방편이에요. 뭔가를 이뤄야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괜히 밈이 된 게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정확히 담고 있는 조상님들의 지혜예요. 왜냐면 고개를 숙이려면 먼저 익어야 하거든요.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부터 숙이는 건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겸손도 지나치면 믿지 못한다 라는 속담도 있어요.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오히려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너 공부 많이 했어? 라고 물으면 아니 나 많이 못했어 라고 자동 응답기처럼 답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놓고 점수를 잘 받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기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기준이 다르기에 정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자, 우리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빈지노가 그러는 것처럼 빈지노뿐만 아니라 본인의 것이 확실하고 결과를 이룩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정적인 에너지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 말 그대로 본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과감해질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의견이 와도 메이웨더의 어깨에 착지한 것 마냥 데미지 없이 흘릴 수 있습니다. 네,
겸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길을 찾고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갈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행운이죠. 축복받은 삶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힘을 더 기르고 그 결과를 나누면서 서로 귀감이 되는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자 제가 제 젊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 다가가는데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글을 적고 영상을 찍으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자기계발서 잘 안 읽거든요. 남들이 하는 말, 제 얘기 포함해서요. 저도 남이잖아요. 남들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그게 정답일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정답을 이 영상에 담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4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와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제 자신감으로 삼아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